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580여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철수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용역업체가 수개월째 관리비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공과금을 내고 또 우리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못 버티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철수하겠다는 거죠. 입주민들은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미분양이었습니다. 전체 588세대 중 36%만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 중 상가는 82세대인데 단 2세대만 영업 중입니다. 이 같은 미분양 공실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서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이 계속 분양되지 않으면서 시행사가 관리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겁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8개월 동안 관리비 5억 원 가까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건물 2층 상가 부분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비어 있고요. 사람이 없다 보니 이 에스컬레이터도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철수하면서 당장 소방, 엘리베이터 시설 등을 관리할 직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과금도 수개월째 내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똑같은 문제로 관리사무소가 철수했고 폭염의 에어컨 가동이 이틀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반년 사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입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고 전기랑 단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더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나주시는 민간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예고대로 전기나 수도가 끊길 경우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혁신도시 내 대형 영화관이 위치한 상점가입니다. 오후 1시, 사람들이 한창 돌아다닐 시간이지만 길거리는 한산합니다.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활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탓에 상가 건물 대부분이 공실로 남았습니다. 아예 건물 1층 상가동 전부가 비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공실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만성화됐습니다. 이렇게 입점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혁신도시는 상권이 설계가 잘못됐어요. 너무 도로도 복잡하게 설계했고 상권을 다 분리시켜놨고 다 떨어뜨려놨어요. 혁신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나마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도 영업 중인 상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총 3동이 지어졌는데 이 동에만 45곳의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중 공실이 아닌 곳은 9곳에 불과합니다. 혁신도시가 유독 공실이 많고 공실 문제가 만성화된 건 잘못된 도시 설계, 수요 예측 실패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낮은 정착률입니다. 2017년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원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8.6%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습니다. 원주보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은 곳은 충북이 유일한데 두 곳 모두 서울과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등 이전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매일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증차된 전용 버스를 타고 원주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공실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 서울 수도권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초대형 건물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분위기 벽했다니까요. 피가 1억 5천씩 막 붙었어요. 그냥 계약금 10%만 걸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매할 수 있어. 당신 거 훔치지. 그런데 이 건물들 좀 수상합니다. 지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람 구경조차 힘든 곳이 있는가 하면 상가도 사무실도 텅텅 비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이곳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개그맨 표영호 씨.
지난해 2월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저희 표영호TV에서 취재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 진짜 이건 너무 놀랍다. 아니,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매도하겠다고 하는 매물이 700개가 넘습니다. 6개월 전에 왔을 때도 여기가 다 비어 있었는데 지금도 다 비어 있네요.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공실 상태는 지금 오피스의 경우 공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오피스는 공실률이 한 50%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실이라고 봅니까? 뭐 상가는 거의 지하 1층 빼고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영호 씨가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공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도 지금도 또 인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들어갈 곳도 300여 곳이 넘거든요. 이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길래 다들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한 1년 반 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87개, 부지 매입 후 미착공 상태인 지식산업센터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개예요. 여기가 고산 신도시잖아요. 네. 여기 하나가 또 올라가 똑같이 지었어요.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여기 밀락이 주고 여기는 요 똑같은 게 여기 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분양이 다 공실이고 여기도 공실이야.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많이 허락을 해준 이유가 뭐냐고. 지자체들이 건축 허가를 많이 내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용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구조가 됐거든요. 이거 뭐 지자체 입장에서도 돈이 되는 장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지역을 또 발전을 시키고 지역의 뭐 생산성 키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허가에 대해서 까다롭지가 않은 거죠. 기업 유치보다 사무실 유치에 더 적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외곽의 지식산업센터는 미래가 더 암담합니다. 앞으로 여기 뭔 수요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업이 없잖아, 사무실이. 그리고 싸게 한 1억씩 분양했다면 괜찮은데 막 3억 3천, 막 3억 4천 그렇게 분양하니까 이 시행사하고 시공사만 돈이 벌어요. 그냥 서민들 그냥 등골 다 빼가지고 거기다 이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저 지상 분양.